자, 데일리 테스트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번에 먼저 보시면은 5번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야. 일단 5번 문제를 봤었을 때 일단 처음에 드는 생각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야 돼. 얘들아 봐봐. 이게 처음에 나오게 된 배경부터가 있어. 옛날에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그걸 처음 다뤘었던 게 이제 루트에서 다루게 됐었던 거거든. 근데 거기에서 가우스에 관련된 것도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이게 그대로 이어지게 돼서 지금 우리 교육과정에 지금 이어지게 된 건 루트로 돼 있었을 때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까지 이어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래. 수능에서는 지금 아예 안 다루기로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정시에서는 지금 안 다루고 있어.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보는 모의고사에서는 지금 안 다루고 있는데 학교 시험에서 항상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야. 자, 여기서부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봐봐, 얘들아. 자, 만약에 루트에 어떤 꼬라지라고 만약에 돼 있으면 루트에 어떤 형태의 제곱이라고 돼 있어서 얘가 지금 완전 제곱이 나오면은 딱 정수가 몇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잖아. 그지? 근데 그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루트에 예를 들어서 4의 제곱이다 이러면 4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 루트에 15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는 게 가장 편하게 되겠냔 말이지. 다시. 그럼 얘보다 작은 완전 제곱이랑 얘보다 큰 완전 제곱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보다 작거나 같은 완전 제곱과 얘보다 큰 완전 제곱을 생각해 보잔 말이지. 그럼 얘는 루트의 9보다는 크고 그리고 루트의 16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얘는 3.xx가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수 부분을 3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괜찮아? 괜찮지? 그러니까 얘가 문자로 돼 있어도 무슨 상관이냔 말이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형태가 보면은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자연수 n에 대해서 루트에 4n제곱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지. 잡아봐. 루트에 4n제곱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는 거냐라고 우리가 일단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얘는 이거보다 작은 완전제곱 그리고 이거보다 큰 완전제곱 사이에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식으로 먼저 보여줬어야 된다는 말이야. 알겠니? 옆에서 이거 진행했었던 거랑 그냥 완벽하게 똑같다고 보면 조금 좋을 것 같아. 살짝 오른쪽으로 가자. 봐봐. 그럼 얘는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루트에 4n 제곱에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얘는 뭐보다 크다고 얘기할 수 있어? 루트에 4n 제곱. 정확하게 얘기하면 2n 전체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게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얘보다 바로 1이 더 큰 수. 그러니까 다시 얘는 작다. 루트에 얘는 4n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그냥 쓴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건 루트에 2n의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거고 얘보다 1을 더 큰 수. 자, 루트에 2n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이다. 그래서 얘 사이다 라고 이렇게 쓰게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4n 제곱 플러스 1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란 말이지. 이해됐니? 무슨 말이지? 그럼 다시,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이 n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얘보다는 큰 거잖아. 얘 같은 경우엔 2n 플러스 1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가 정확하게 1 차이 나는 완전 제곱수로 우리가 만들어버리고 시작을 하잔 말이야. 오케이? 여기도 그러면 1 차이 나는 완전 제곱수로 만들어버리게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럼 얘도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얘랑 얘 사이에 있는 수기 때문에 2n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오케이? 자, 그래서 루트에 4n 제곱의 플러스 1이라는 것은 2n.xx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되겠다는 얘기가 되겠지. 됐어? 자, 그만큼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야? 정수 부분이 2n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소수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자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소수 부분은 어떻게 끄집어낼 수가 있느냐? 원래 있었던 4n 제곱의 플러스 1이란 이 거에서 정수 부분 2n을 빼버리게 되면 소수 부분이 정확하게 나오게 될 거다 라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게 한 말이야. 자,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얘기를 했냐면 소수 부분 an이라고 할 때 n 곱하기 an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리미트 n이 어디로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문제에서 무한대. n이 무한대로 이렇게 간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n 곱하기 an이니까 n 곱하기 이 앞에 있는 전체 루트의 4n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n까지 이렇게 돼 있을 거란 얘기가 되겠지. 오케이? 형태 딱 보아하니까 분자 분모에다가 얘 플러스 마이너스 합쳐를 딱 해서 유리화를 시켜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하게 되겠고요. 그럼 다시 분자 분모에다가 루트의 4n제곱 플러스 1 플러스 2n 다시 루트의 4n제곱 플러스 1 플러스 2n을 분자 분모에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은 그럼 분모에는 뭐가 살아남느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이렇게 가게 될 때 분모에는 루트의
4n 제곱 플러스 1에 플러스 2n이었고요. 그리고 분자에는 뭐가 남았냐면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진행이 되겠지. 됐어? n이 있었던 건 가만히 내비두고 앞에 거의 제곱 그럼 얘가 나오게 될 거고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 그럼 4n제곱 4n제곱이 사라지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만 이렇게 딱 살아남을 거란 말이야. 그럼 다시 무한대분의 무한대꼬라지가 나와 있으니까 그럼 분모의 최고차로 나눠주면 되겠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여기는 n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는 n 나눠버리면 분자 분모 n분의 1 n분의 1 n으로 나눠버리면 여기는 몇 나와? 루트 4니까 이거 2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고요. 여기 n으로 나눠버리면 2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지. 위에는 1. 그래서 답은 뭐다? 4분의 1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하나씩 좀 세밀하게 좀 들어가자. 세밀하게 잠깐 이거 서술형으로 들어가게 되려면 여기도 조금 더 신경 쓰자. 우리가 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답을 맞는 게 목적이었었다면 지금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써줘야 돼. 서술형에서도 감점을 안 받는 게 일단 목적이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도 그냥 n분의 1이다 이렇게 쓰지 말고 n분의 1을 이 안에다가 전부 다 나눠서 진행한 걸로 한번 써볼게. 자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게 될 때 여기 안에다 집어넣어 버리면 루트에 그러면 4 플러스 n제곱분의 1이 되겠고 플러스 2분의 1 이것까지 원래 해주는 게 좋아 너희들한테는. 알았냐? 그럼 얘 어차피 몇 나와? 0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4분의 1이라고 이렇게 써주는 게 조금은 형태가 더 예쁘게 될 것 같아. 됐죠? 오케이 정리해주세요. 시작. 7번이랑 13번 간단하게 들어갈게요. 근데 7번 같은 경우에 이제 도형이 나오게 되면 애들이 그냥 쫄아서 그냥 질문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좀 애들이 쪼는데 사실 내가 볼 땐 좀 그래. 이제 도형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 기하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쫄 이유가 전혀 없어. 그냥 식이 다 나와 있고 구성이 다 잡혀져 있잖아. 그러면 난이도가 원래 확 떨어져. 이게 난이도가 어떤 게 높은 거냐면 막 글로 막 5줄 6줄 나와 있어서 우리가 이걸 읽고 나서 아 이게 문제가 이렇게 된 거다라고 추론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경우에 난이도가 좀 높은 거거든. 근데 이런 건 아니란 말이야. 자 봐봐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잘 들어봐. 7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y는 x의 제곱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y는 x의 제곱 위에 있는 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0,0이라는 점이 있고 위에 있는 점 p x, y라는 점이 있고 그리고 1,0이라는 점이 있어. 그리고 r이라는 건 0,4라는 점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얘들아. 봐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1은 대충 여기 있다고 치면 여기를 지나게 되면서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증가되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근데 여기 위에 있는 한 점이 어떤 점인지 잘 모르겠으나 뭐 대충 이 정도 점이라고 해서 여기를 x, y라고 이렇게 놓을 거야. 그리고 여기는 이 점은 1,0이라고 이렇게 놓을 거고 대충 여기 있는 이 점은 0,4라고 이렇게 놓을 거란 말이야. 오케이? 자 이렇게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뭐에 대한 걸 문제에서 물어봤냐면 어쨌건 선을 직접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시키고 여기다 이렇게 연결시키고 여기다 이렇게 연결시키래. 그래야지 삼각형의 넓이 어쩌고저쩌고 하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천천히 한번 가보자고 얘들아. 봐봐 내가 먼저 이쪽에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부터 먼저 신경을 한번 써볼게. 이해 맞지? 그러면 여기를 밑변의 길이로 볼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수직 딱 내려버린 여기를 우리가 높이를 우리가 볼 거야. 괜찮지? 근데 여기 미지수가 2개 나와 있으면 좀 짜증나니까 x, y라고 쓰지 않을게. 이걸 x를 대입시킨 함수값이라고 보면 되잖아. 이거 함수식이 원래 y는 x의 제곱이었었으니까 이걸 x, y라고 놓기보다는 얘는 x, 뭐라고? x의 제곱이라고 놓는 게 조금은 편할 거란 얘기야.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문제에서 눈치를 채서 써야지. 뭐라고 돼 있냐면 얘들아 봐봐 얘랑 얘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우리가 곱하게 될 때 이거에 관련된 걸 곱하고 이거에 관련된 걸 곱했을 거 아니야. 그럼 분명히 차수가 하나 차이가 났을 거야. 그치? 근데 문제에서 보면은 하나에는 x가 곱해져 있잖아. 그치? 그게 바로 차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다 라고까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고. 이해됐니 여기까지? 오케이 계속 봐봐. 자 그럼 이쪽을 이거 x, bx라고 했니? ax라고 그랬니? 이쪽이 bx라고 얘기를 했네. 그치? 그럼 bx를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bx는 자 밑변의 길이는 지금 4가 나왔고요.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4 곱하기 높이는 요거죠 요거. 오케이? 이게 바로 뭐야? x좌표가 되겠지? 그래서 x 이러면 bx가 나오게 되겠고요. 다음 ax 보겠습니다. ax는 이 부분의 넓이가 될 거 아니야 이 부분.
그지?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가 여기가 되겠고 높이가 이 부분이 높이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됐지? 자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몇이야? 1 곱하기 높이가 지금 몇이 되는 거야? x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란 얘기죠. 됐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하라는 건 뭐였냐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다고 얘기를 했어? 무한대로 간다고 얘기를 했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게 될 때 자 문제 잘 봐봐. x 곱하기 bx분의 ax야. 아니 왜냐? 여기는 지금 x의 제곱이 곱해져 있고 여기는 x가 곱해져 있으니까 당연한 얘기 아니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bx에다가 x를 곱한 것까지 해서 분모에다 집어넣어 주세요 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x에다가 곱하기 x까지 bx 곱하기 x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위에는 ax니까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x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됐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지. 뭐 2분의 1, 2분의 1 같이 약분시켜버리고 보면은 x의 제곱의 개수가 4니까 x의 제곱의 개수는 1이다. 그래서 답은? 4분의 1, 오케이. 자, 근데 잠깐만. 서술형으로 쓸 때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고. 서술형으로 쓸 때는 이거는 뭐라고 여기다 써줘야 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면 이라고 나서 진행을 해줘야 돼. 맞지?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나눠야 되는지까지는 안 써도 돼. 교육과정 안에 있는 거라서. 근데 정확하게 여기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x의 제곱분의 1을 양변 전체에다 곱해버린 이 형태가 반드시 좀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거 좀 생각 잘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답은 4분의 1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4를 곱한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1 이렇게 되겠지. 다음 질문은 13번이었니? 13번. 마찬가지에 대한 내용인데 봐봐. 일단 도형이 나오면 쫀다니까. 절대로 쫄 이유가 없어요. 13번 한번 가볼게 얘들아 봐봐. 13번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y는 루트의 2x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y는 루트의 2x x도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맞지? 무리함수야. 근데 거기에 a, b라는 게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 a, b라는 점에서 x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버렸대. 그리고 중심이 원점이고 a를 지나는 원과 중심이 원점이고 b를 지나는 원 이렇게 잡아버렸단 말이야. 자 한번 나타내보도록 할게.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는 뭐냐면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지금 x축이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y축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집중 잘 해주세요. 보세요. 하이. 그러니까 내용을 잘 파악해야 돼 얘들아. 일단 루트의 2x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무리함수 꼬라지라서 대충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을 거란 말이야. 오케이? 자 다음.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밑에다가 수식을 이렇게 딱 내려버렸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을 지금 b라고 놓을 거고 여기 있는 점을 지금 a라고 이렇게 놓은 상태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됐지? 자 그럼 봐. 여기 b를 지나는 즉 여기 원점이 오고 여기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먼저 삼으세요. 원의 방식을 먼저 그리세요. 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를 지나게끔 이렇게 원의 방식 하나 우리가 잡을 수가 있을 거나. 오케이? 그리고 또 이번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지금 반지름의 길이였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반지름의 길이가 되게끔 또다시 그림을 그려버려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그지? 대충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되나? 대충 이 정도면 되겠다. 봐봐. 이렇게 그래서 여기 A를 지나게끔 이렇게 한번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잔 말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럼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봐봐.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는 다시 한번 써볼게. 문제에서는 A, B라고 나타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지? 근데 미지수는 어떻게 될수록 줄일수록 좋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A를 대입시킨 함수값으로 보면 되는 거니까 다시 그래서 A, 루트의 2A라고 이렇게 보면 조금 더 편하게 될 거란 말이야. 괜찮니? 됐죠? 자 그럼 여기 점의 좌표가 지금 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여기 점의 좌표는 X좌표는 A만큼 같고 Y좌표로 루트 2A만큼 간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 뭐라고 넣을 수 있어? A, 0이라고 이렇게 넣을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어쨌건 문제에서는 원의 넓이 어쩌고 저쩌고 라고 얘기를 했니? 아니면 반지름의 차라고 얘기를 했니? 그냥 반지름의 차라고만 얘기를 했지. 맞지? 그러면 반지름의 차를 한번 우리가 구해보도록 할게. 봐봐. 첫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에 대한 반지름의 길이를 우리가 구하게 된다면 그건 옆으로 살짝 끄집어 내보자. 그럼 이렇게 돼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여기의 길이가 A가 되겠고 여기가 루트의 2A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잖아. 알라냐?
그러니까 얘 제곱이나 얘 제곱 두 개 더해서 루트를 씌워버리게 되면 여기의 길이가 나오게 되겠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얘 제곱은 2a가 나오고 여기 제곱은 a 제곱이 나오는 거니까 얘의 길이는 그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다? 루트에 a의 제곱 플러스 2a라고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되겠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두 번째. 여기의 길이 3분의 길이는 지금 몇이었어? 반지름의 길이? 그냥 a였었잖아. 자, 문제에서 다시 한번 뭐를 구하라고 했는지를 한번 가보잔 말이야. 여기서 얘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 빼라고 얘기를 했죠. 오케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반지름의 길이에서 여기 반지름의 길이를 빼세요 라는 얘기니까 여기에서 누구를 a를 빼버리면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다시 이제 마무리합니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값은 뭐였었냐면 리미트 a가 어디로 간다고 얘기를 했어? a가 무한대로 간다고 얘기를 했어. 그랬을 때 얘를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루트에 a의 제곱 플러스 2a의 마이너스 a라는 것을 이제 극한을 때려버린 거니까 그럼 다시 여기 전체의 식에다가 극한을 때려버렸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에 관련된 걸 위아래다 우리가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루트에 a의 제곱 플러스 2a의 플러스 a를 다시 루트에 a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a를 이렇게 분자 분모에다 곱해줍시다. 그럼 다시 분모 같은 경우는 그냥 가만히 내비두고요. 그래서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가게 될 때 분모는 루트에 a의 제곱 플러스 2a의 플러스 a까지 이렇게 가만히 내비두고요. 그리고 위에는 형태가 어떻게 될 거냐면 앞에 거의 제곱에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하니까 뭐가 나와? 2a까지만 이렇게 살아남게 될 거란 얘기죠.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분모의 최고 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위아래를 a로 이렇게 나눠주는 형태, a로 나눠주는 형태. 이제 강조 그만할게. 맞지? 그러면 여기는 빡 때려버리니까 1 나오고 여기 빡 때려버리니까 1 나오고 여기 빡 때려버리니까 2 나오고. 오케이? 그럼 답은 몇이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무리 지을 수가 있게 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들아, 그러니까 답을 맞은 거 물론 중요하지. 답을 맞은 것도 중요해.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알았냐?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이 풀이 과정에 대해서 하나라도 좀 이상한 게 있는지 그리고 안 적은 게 있진 않은지 이런 과정들을 좀 정확하게 잘 체크를 해주세요. 맞죠? 전해 주십시오. 시작. 자, 12번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자, 12번 보자면 12번 이렇게 나와 있어. 봐봐. fx랑 gx가 있는데 문제에서 조건들이 두 가지가 나와 있단 말이야.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게 될 때 fx에서 뭐를 해버렸니? 마이너스 3 곱하기 gx를 이렇게 해버렸잖아. 그 값식은 뭐가 나왔다고? 9가 나왔다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이렇게 가게 될 때 몇으로 갔니? gx 자체가 지금 몇으로 갔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어. 자, 내가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겠는데 얘들아 여기 좀 집중 좀 잘해줘. 봐봐. 이런 식으로 풀지 마. 이런 식으로. 봐봐. 얘를 딱 보고 나서 원래 gx가 무한대로 갔구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구나. 그러면 뭐 fx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gx를 x의 n승이라고 놓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얘들아. 제발. 우리는 서술형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써서 감점을 먹지 않는 게 지금 첫 번째 목적이잖아. 그냥 대충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게 x의 n승이라고 보게 된다면 마이너스 이렇게 됐으니까 3x의 n승 이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 그냥 답만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야. 정확하게 써줘야지. 자, 얘는 뭐냐면 극한의 기본 성질 중에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말이야. 하나의 값이 수렴하고 또 하나의 값이 수렴하면 얘네 둘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성립했었어. 맞지? 물론 나눌 때는 분모가 0이 나오는 거 단 한 번도 나오면 안 되고 극한값이 0이 나와도 안 되고 이 조건이 있었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딱 보자마자 위에 거 수렴하네. 근데 아래 거는 발산하네. 그럼 밑에 거를 수렴하는 걸로 만들어줄까? 라는 생각을 했었으면 참 좋은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봐봐. 자, 그럼 얘를 밑에 있는 걸 내가 살짝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이렇게 가게 될 때 이 밑에 있는 식을 gx분의 1이라고 이렇게 당겨버리게 되면 그럼 이거 뭐가 나오게 될까? 0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야지. 이해됐니? 됐어?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 무슨 말이 될 거냐면
이 상태도 수렴을 하고 이 상태도 수렴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칙연산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네 둘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게. 곱해도 상관없잖아. 수렴하니까. 그러면 각각이 수렴하기 때문에 합쳐져서 수렴해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게 될 때 분모에 이제 gx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분자에 지금 뭐가 있는 거냐면 위에 fx-3gx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값을 때려버리게 된다면 얘 둘을 곱한 거랑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0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괜찮아? 됐어? 계속. 자,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이렇게 가게 될 때 이 안에 있는 거 보면 얘분의 얘는 그냥 있고요. gx분의 fx라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고요. 자, 마이너스 다시 여기는 약분시켜버리니까 3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얘가 0이라고 볼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됐니? 됐죠? 자, 그럼 다시 그럼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전체 값이 수렴하는데요. 얘도 수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수렴을 할 수밖에 없어요. 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주세요. 됐습니까? 왜냐? 구성 성분들이 전부 다 얘랑 수렴을 해야지만 우리가 리미트를 따로따로 쓸 수가 있는 거였었잖아. 다시 한번 얘기할게. 봐봐. 전체가 수렴해 지금. 그지? 그리고 3 수렴하잖아. 그러니까 fx분의 gx도 수렴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럼 구성원들이 전부 다 수렴하기 때문에 얘를 따로따로 리미트를 이렇게 때려줄 수가 있을 거란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야. 결과적으로 얘에 대한 극한값이 몇이 나오게 된다? 3이 나온다. 그래서 얘의 값이 결과적으로 0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자,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건 뭐였었냐면 이렇게 나와 있었단 말이야. 자, 리미트 문제가 x가 무한대로 가게 될 때, 자, 분모는 f의 x 마이너스 gx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였고요. 그리고 분자에는 3 곱하기 fx 플러스 5 곱하기 gx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였었잖아. 맞지? 자, 그럼 봐봐. 수렴하는 값이 gx분의 fx를 극한 때려버린 게 수렴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형태가 나와야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분자 분모에다 어떻게 할 거야? gx로 나눠줄 생각을 한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 단서는 되게 단순해요. 수렴한다는 조건이 있고, 그럼 수렴하는 식이 있으니까 그 식이 나와야지만 우리는 극한의 성질을 뭐 분배 법칙을 쓰건 뭐 따로따로 계산을 하건 리미트를 어떻게건 줄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이 생각을 했었어야 돼, 우리가. 됐니? 자, 그럼 계속 봐봐. 그럼 여기서는 그럼 gx로 나눠버리면 다시 여기도 gx로 이렇게 나눠버리게 되면 그럼 이제 문제가 성립하게 되겠고요. 다시 한번 써보면,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게 될 때 다시 얘는 gx분의 fx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겠고, 계속 마이너스 1분의 위에도 마찬가지죠. 여기 때려버리게 된다면 3 곱하기 gx분의 fx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 여기 나눠버리면 플러스 5라고 쓸 수가 있게 되겠어요. 다시 한번 얘에 대한 극한값 몇이라는 거 알고 있다고? 3이라는 거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극한값 3, 이 극한값 3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가 되겠죠. 오케이? 근데 여기 이제 기본 성질들이 우리가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얘랑 얘가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리미트를 따로따로 취할 수 있다라는 이 단서를 좀 정확하게 알아줬으면 좋겠어. 자, 그럼 계속. 그럼 여기에 대한 값은 3이 되는 거니까 얘는 그럼 분모는 3 빼기 1이니까 2분의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 3 때려버리니까 3, 3, 9고 여기 더해버리니까 14. 그래서 답은 7.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다음 51번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자, 51번. 자, 이러한 유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면, 봐봐. 51번은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자, f에 x 플러스 y라고 되어 있는 식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fx에다가 플러스 f의 y에다가 마이너스 xy 플러스 2라고 쓰기로 했잖아. 자, 나는 이러한 유형들을 이제 적수대라고 부른다고. 맞추세요. 적수대 무슨 뜻입니까? 아, 제발. 이거 나 얘기했을 것 같은데? 미분 파트에서 분명히 더함수에서 얘기했을 텐데? 이 새끼들, 이게 기억이 안 난다고? 적수대. 아니, 적절하게 한번 만들어봐. 적수대. 적절한 숫자를 대입하는 문제. 오케이. 자,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적절한 숫자를 한번 대입해 보잔 말이야. 그러니까 미분 파트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 도함수의 정의로 인해서 이렇게 뻐럭뻐럭뻐럭 이렇게 가는 게 있었고, 새끼들아,
예를 들어서 x에다가 y에다가 0 이렇게 대입을 시켜버리게 되면은 형태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봐봐. 이거 짱 때려버리니까 f의 0이지. 그지? 는 이거 f의 0이고 플러스 f의 0이고 이거 어차피 0이니까 날라가 버리고 플러스 2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하나 빼버리게 된다면 그럼 얘 넘겨버리니까 그럼 f의 0은 몇이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알았어? 됐어? 시키더라. 그리고 뭐 0, 1 대입시키고 1, 1 대입시키고 이런 식으로도 확장시켜서 나갈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일단 그래서 이제 적절한 숫자 대입하는 문제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 근데 어쨌건 지금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정확하게 있단 말이야. 문제를 한번 봐볼게. 51번 봐봐. 이렇게 나와 있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fx에 대해서 0으로 가는 극한값을 구해봤대. 근데 그게 뭐랑 똑같다고 얘기를 했어 지금? 빨리 봐줘. 뭐랑 똑같다고? f의 몇? 1이랑 잠깐! f의 1이랑 똑같다고. 다시. f의 1이랑 똑같다고. 알았냐?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를 딱 봤었을 때 0만이 아니라 f의 1값도 구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으면 좋겠어. 자, 봐. 그래서 선생님 이거 왜요? 이거 파트가 적절한 숫자 대입하는 문제니까. 적절한 숫자를 우리가 대입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왜 x에다가 2를 그리고 y에다가 2를 대입시키면 좋겠냐면 여기 때려버리면 2가 나오고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럼 계속 1 때려버리게 된다면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f의 2라는 것은 f의 1에다가 더하기 f의 1에다가 빼기 1에다가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거란 얘기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괜찮죠? 자, 계속.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고 성질을 잡았었냐면 fx가 0으로 가는 극한값이라는 것은 f에다가 1을 대입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대입시켜버리면 지금 몇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f의 1이 몇이라고 얘기를 했어 문제에서? 2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얘가 2고 얘가 2기 때문에 6, 5가 되는 거니까 얘는 5라고 일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대로 우리가 적절한 숫자를 대입해서 얘네들을 찾아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괜찮니? 괜찮지? 자, 그럼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어쨌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뭐였었습니까? 뭐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쨌건 간에. 구하라고 하는 걸 좀 봐주세요. 뭐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리미트. 뭐를 구하라고? x가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간다고? 오케이. 2로 간다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뭐를 구하라고 그랬어? f의 x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얘를 딱 보고 나서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얘들아. 오케이? 자, 얘식 어떻게 바꿀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거냐면 얘들아,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x라는 것은 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2로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fx를 구하라는 얘기는 2보다 조금 더 큰 수로 가는 극한값이랑 2보다 조금 더 작은 수로 가는 극한값 걔네들이 전부 다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문제를 해석할 수 있지.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우극한이랑 좌극한 값이 있을 거란 말이야. 알겠어? 우극한이랑 좌극한 값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로 해서 똑같은 값이 나오니까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괜찮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에서 우리가 뭐 구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이런 거야. 우극한이랑 좌극한이라는 걸 우리가 구했었지. 그지? 우극한, 좌극한 구했고 그리고 극한값을 구할 때는 우극한이랑 좌극한이 같은 값이 나오게 되면 그럼 걔가 극한값이라고 구하는 거였었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는 x가 2로 갈 때의 fx에 대한 즉 극한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 말은 조금 더 큰 수로 가는 극한값이랑 조금 더 작은 수로 가는 극한값이 똑같은 값이 나왔을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극한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 그럼 왜 내가 이 생각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야. 봐봐.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어쨌건 간에 f에 뭐 플러스 뭐 형태로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걸 활용하려면 f의 뭐 플러스 뭐 형태가 바뀌게 되면 우리가 문제를 풀기에 조금 더 용이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야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조금 더 큰 수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 더 작은 수에 대해서도 성립하게 되겠구나. 그럼 우리가 이 왼쪽에 있는 이 식으로 변형을 시켜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조금 더 큰 수, 그러면 플러스 h라고 쓸 수 있겠고, 조금 더 작은 수면 마이너스 h라고 쓸 수 있게 되겠지. 근데 지금 여기 보면 x 플러스 y라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x 플러스 h로 해서 문제를 풀어볼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란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야. 이 구성을 니네들이 머릿속으로 파악을 해줘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다시 한번 칠판 보지 말고요. 문제만 다시 한번 읽고 여기까지를 생각할 수 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시작. 그 다음 연산은 어렵지 않아요. 됐습니까? 됐어요? 오케이. 그럼 형태를 조금 더 다시 나타내 보겠습니다. 봐봐요. 그럼 이거 이렇게도 쓸 수 있겠어요?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가게 될 때 f의 x 플러스 h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게 되겠니? 잠깐 몇이야? 이거 2지. 이거 x라고 하면 안 되지? 이거 몇이니? 2가 돼야 되나? 그럼 2보다 조금 더 큰 우극한에 대한 값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선생님 갑자기 왜 이렇게 바꿔버려요? 사기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안 되지. 지금 문제에서 조건들이 어떤 게 주어졌냐면 f의 몇 플러스 몇 형태로 주어져야지만 이 정의식대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단 말이야. 반드시 얘를 사용을 해야 돼. 제 형태로 우리가 바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2로 가는 극한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2에 대한 우극한 값, 2에 대한 좌극한 값 똑같은 게 나오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괜찮지? 얘들아, 진도 막 안 나가는 게 뭐 때문인지를 알아야 돼. 지금은 이 극한에 대해서 모든 유형들, 그리고 모든 개념들, 모든 응용들 전부 다 해야 돼. 다 파악을 하고 그게 마무리가 되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게 될 거야. 맞지? 봐봐. 지금은 방학이 아니야, 얘들아. 착각하지 마. 엄청 깊숙이 전부 다 들어가고 다 해결하고 안 되는 거 있으면 계속 괴롭힐 거고 계속 남길 거고 또 틀린 거 또 뽑을 거고 계속 뽑을 거야. 알았냐? 조금 괴롭혀 줄 테니까 너무 힘들면 얘기해. 너무 힘들기 전까지는 내가 계속 괴롭혀 줄 거야. 봐봐. 그럼 무조건 성적 나와. 자, 집중. 그러니까 얘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바꾸는 걸 애들이 막 이거 뭐 왜 사기치지고 있냐 막 이러는데 정확하게 근거가 있는 거야. 그냥 맘대로 바꾼 게 아니란 말이야. 오케이? 자, 다음. 그럼 이제 뭐 더하기 뭐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뭐 더하기 뭐가 나와 있으면 우리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f 앞에 거, f 뒤에 거 그리고 빼기 2개 곱한 거 더하기 2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잖아. 그래서 얘 자체를 우리가 바꾸라고 한 식대로 그냥 바꿀 거야. 한번 잘 봐봐. 자,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가게 될 때 집중 잘 하세요. h가 0으로 가게 될 때 얘는 앞에 거 f의 2 이렇게 되겠지? 다음 뒤에 거 플러스 f의 h 다음 뭐야? 마이너스 2개 곱한 값 2h 이렇게 되겠고요.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겠지. 계속? 자, f의 2는 어차피 대입시킨 거잖아. 2를 대입시킨 함수값이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수렴해. 그리고 문제에서 f의 x일 때 x가 0으로 가는 건 수렴한다고 문제에서 알려줬었어. 그러니까 얘도 수렴해. 얘도 수렴해. 그럼 각각의 구성원들이 전부 다 수렴하기 때문에 리미트를 따로따로 취해줘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야. 괜찮니? 자, 그러면 어쨌건 얘는 어떻게 되니? 날라가지? h 0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 두 번째 f의 2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에서 f의 2 값은 벌써 구했었던 것 같아. 몇이었었어? 5라고 나왔었죠? 자, 계속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h 변수가 무슨 상관이야? x가 0으로 갈 때 fx랑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럼 몇이야? 문제에서 몇이라고 알려줬잖아. 몇이라고 했어? 2라고 했었나? 맞니? 그럼 여기는 2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 h는 0으로 가는 거니까 어차피 여기는 날아가게 되겠고 여기 맨 마지막 남는 거는 2까지 이렇게 살아남게 되겠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니? 그럼 여기는 답이 몇 번이야? 5번이니? 5번이 9 맞지? 오케이. 자, 여기서 내가 한 가지만 좀 더 얘기를 하자면 문제에서 조건들이 이렇게 나와 있었단 말이야.
리미트 x가 0으로 가게 될 때 f의 x 그 값은 f의 1 그 값은 f의 2라고 얘기를 했었나? f의 1은 2라고 이렇게까지 알려주니까 이 단서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제일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럼 0으로 가는 극한값이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0에 대한 게 어쨌건 있었어야 되는 거고 오케이? 그러니까 식을 얘를 우극한 좌극한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자 그래버리면 이제 우극한 플러스 값으로 해서 이렇게 때려버리면 리미트 0으로 가는 걸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줬으면 참 좋겠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얘는 생각보다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변형을 못 해가지고 못 푸는 거거든. 사실 변형 자체만 떠올리게 되면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근데 이 유형이 봐봐. fx 플러스 h가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유형이 지금 여기 극한에서도 쓰이고요. 그리고 미분 파트에서도 쓰이고 그리고 적분 파트에서도 똑같이 다 쓰여. 똑같은 식들이. 그래서 이 유형을 나는 적수대라고 계속 부르게 될 거야 얘들아. 알았지? 됐죠? 오케이. 12번이랑 51번 빠르게 정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봐, 91번은 지금 디귿만 지금 질문이 나와 있는데 91번 맞니? 90번이니 91번이니? 90번이지? 봐봐. 자, 90번은 그냥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딱 가장 옳은 거냐면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단 말이야.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3이라는 값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여기 3이라고 돼 있는 값을 기점으로 놨었을 때 플러스 2로 이렇게 가고 마이너스 2로 이렇게 가고 뭐 누가 값을 뭐 포함시킨다 이건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거니까 아무튼 간에 여기 3 이렇게 된 상태에서 보게 될 때 문제에서 이렇게 구하라 그랬어. 리미트 디귿 x가 몇으로 갈 때? 3으로 갈 때 fx 전체의 제곱이라고 돼 있고 플러스 gx 전체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맞지? 봐보자. fx 전체의 제곱에다가 gx 전체의 제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다른 소리 집어치고 어쨌건 간에 극한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야 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존재하지 않으면 이게 성립하겠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봐봐. 3으로 가는 극한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으니 원래 원칙적으로는 너희들한테 3에 대한 좌극한 값을 구하시오. 그리고 3에 대한 우극한 값을 구하시오라고 따로따로 구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두 개가 같으면은 이거의 값이 성립하게 되는 거고. 오케이? 근데 봐봐. x에 대해서 방향성. 내가 방향성이라는 건 말이야. 정의역으로 무조건 주라 그랬잖아. 정의역 지금 이게 3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이 정의역이 지금 3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x를 정의역으로 갖는 함수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할 거란 얘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안에 있는 fx, 안에 있는 gx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됐니? 무슨 말인지? 그럼 봐봐. 원칙적으로 여기는 어떻게 풀어줬어야 되는 거냐면 리미트 x가 3에 대한 좌극한 가는 거랑 리미트 x가 3에 대한 우극한 가는 걸 두 개를 나눠 생각을 해줬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다음. 그럼 x가 3에 대한 좌극한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fx의 값이 그럼 몇이 나오게 되겠냐는 얘기가 되겠지. 오케이? 자, 이 안에서 fx 전체의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고 플러스 gx 전체의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형태 봐보자. fx는 3에 대한 좌극한으로 보게 되면 지금 몇으로 가게 되는 거야? 0으로 가게 되는 거 맞지? 그럼 gx는 3에 대한 좌극한으로 보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2로 가는 게 맞잖아. 그치? 그럼 이건 0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결과적으로 4가 될 거란 말이야. 오케이?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fx 전체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플러스 gx 전체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니까 그럼 얘에 대한 극한값, 얘에 대한 극한값 따로따로 수렴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줄 수가 있게 되겠고. 오케이? 자, 3에 대한 우극한을 보게 된다면 얘는 0으로 다가가게 되는 거고요. 3에 대한 우극한 얘는 2로 다가가게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0, 여기 2라고 놓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0 플러스 4, 0 플러스 4. 그래서 둘 다 4로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극한값이 성립하게 되겠다. 하고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가 있게 되겠죠. 108번이죠. 그 다음은 10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108번. 108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y축 위에 있는 0,a라는 점을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이거 그리고 얘랑 만나게 되는 그 점을 각각 a랑 b라고 할 때 p, b분의 p, a의 값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뭐 이거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그냥 108번 같은 경우 보면은 문제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자, 원이 x의 제곱에 플러스 y 마이너스 3
전체의 제곱은 3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고, 그리고 y는 뭐라고 나와 있어? 8분의 1에 뭐라고 나와 있니? x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지. 맞지? 맞지? 자, 그러니까 얘를 딱 보고 나서 너희들이 무슨 생각을 일단 했었어야 되는 거냐면, 일단은 얘부터 생각을 했었어야 돼. 봐봐. 여기가 지금 원의 방식이 있고, 여기가 바로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 보면은 어쨌건 반지름의 길이가 3인데 3만큼 가버렸잖아. 그러니까 0에서 접했을 거야. 맞지? 근데 얘도 y는 x의 제곱 관련된 거니까 0에서 접한 함수가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식은 대충 그림을 그려버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게 될 거란 말이야. 봐봐. 여기 뭐 대충 3 정도 이 정도 놓고, 그럼 3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놓고 나서 보면은 원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접한 상태 이렇게 원이 나오게 되겠고, 그리고 2차 함수 형태는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나온 형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렇게 됐었을 때 지금 얘가 뭐라고 했냐면, 문제 잘 봐봐.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여기랑 만나는 이라고 했잖아. 지금 원의 중심이 0,a라고 얘기를 했지. 그지? 0,a를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y값이 지금 a를 우리가 넣은 거라니까. 그러면 y를 넣었을 때의 x값은 그럼 뭐가 나오겠느냐? y에다 a를 넣었을 때의 x값이 뭐가 나오겠느냐? 이걸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 y 대신에 넣어버리면 x제곱 플러스 a-3의 전체의 제곱은 3의 제곱이다. 계속. 자, y 대신에 뭐를 넣는다고? a를 넣는다고. 그럼 8분의 1에 x의 제곱. 그래서 여기 x좌표 x는 구하고요. 여기도 x는을 그냥 구하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나온 좌표가 여기가 이렇게 띵 나오고 여기가 띵 나오게 될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가지고 식을 만들라는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야. 여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자, 해서 그리고 123번까지만 일단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갈 길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123번 한번 봐볼게요. 123번은 루트 x라는 것이 y는 x랑 그리고 x는 t는 0부터 1까지 움직이는 어떠한 식이야. 그래서 만난 점을 각각 p랑 q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뭐 1을 지나고 만난 점을 r이라고 했다. 뭐 됐어. 이것도 마찬가지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기하가 나오게 됐었을 때 애들이 진짜 쫄지 말아야 된단 말이야. 봐봐. 이렇게 돼 있어. 1,1을 지나는 함수니까 뭐 대충 이 정도 지난다고 얘기를 하자. y는 루트 x지. 그럼 대충 여기를 지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이런 식으로 한번 나타내보고 시작을 할게. 자, 다음. 근데 문제에서 1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빌어먹을. 1이 저기 있네. 예를 들어서 이 정도로 잡자. 이 정도면 1 되지? 그럼 얘가 부드럽게 더 돼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자, 여기가 지금 x좌표가 몇인 거야? 1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리고 또 t라는 게 있는데 0부터 1 사이에 어딘가에 t라는 게 있대.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t라고 이렇게 보자. 여기 t라고. 근데 여기가 지금 1,1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y는 x라는 직선은 정확하게 이렇게 지나는 게 y는 x라고 나오게 되겠고, 이거 y는 루트 x라고 이렇게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맞지? 오케이? 자, 계속. 그럼 여긴 t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은 여기에 y좌표는 우리가 t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고, 여기에 y좌표는 우리가 루트 t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얘는 루트 t, 얘는 t. 여기까지 괜찮지? 계속 체크하자. 봐봐. 그리고 여기는 1,1이라고 지금 얘기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근데 점들의 이름을 여기를 p라고 놨고 여기를 q라고 이렇게 놨어.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했니? 여기서 여기다가 이렇게 수직 내려버린 여기를 r이라고 이렇게 잡아버렸단 말이야. 자, 마무리 들어갈게. 문제에서 QR과 PR의 선분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어. 자, QR 여기지? 그리고 PR 여기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사실은 이제 끝나게 된 거잖아. 자, 왜냐? 봐봐. 먼저 QR을 내가 보게 되려면 여기에 x좌표를 보게 되면 1이 되겠고 여기에 x좌표를 보면 t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1-t라고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가 있게 되겠고, 다음 P에서부터 시작해서 Q까지 선분의 길이니까 P라는 y값에서 Q라는 y값을 우리가 빼주면 되는 거잖니? 그러니까 여기는 y값이 루트 t, 여기는 y값이 t. 그래서 루트 t-t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마찬가지로 무리식이 나와 있고 그러면 우리는 유리화를 시킬 생각을 먼저 진행을 했었으면 참 좋을 것 같고.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빨리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자, 149번 볼게요. 149번은 그냥 말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149번은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fx에 대한 2로 가는 극한값이 존재하고 gx에 대한 2로 가 fx, gx에 대한 극한값이 존재하게 되면 gx에 대한 값, 야, 이것도 워낙에 많이 나오는 형태라서 얘들아 봐봐. 149번. 자, 기억을 맞다고 하는 애들이 정말 많거든. 왜냐면 자, 내 논리를 한번 봐봐, 얘들아. 리미트 x가 2로 가게 될 때 fx, 그리고 다시 리미트 x가 2로 가게 될 때 fx 곱하기 gx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앞에도 수렴하고 뒤에도 수렴한다고 얘기를 했어. 맞지? 그럼 우리 사칙연산 다 쓸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얘를 나눠버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나눠도 수렴하게 되겠네? 그러니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gx도 얘 수렴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안 된다고.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얘들아 봐봐.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무조건 다 성립해. 근데 나누기는 어떨 때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 0이 나올 때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그럼 반대로 fx가 그럼 0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야 돼, 너희들은. 자, 무슨 말이냐면 봐봐. fx라는 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옆에다 조그맣게 그릴게 봐. fx 식이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0이 나오는 식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2로 갈 때 수렴하지? 그지? 그리고 2로 갈 때 gx가 뭐건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gx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2가 여기 있다고 따졌을 때 이렇게 돼 있어도 어쨌건 좌극하는 얘 곱하기 0이고 우극하는 얘 곱하기 0이니까 둘 다 0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 수렴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gx가 수렴할 이유가 없다고. 됐어? 워낙에 많이 나오는 발레니까 이거는 그냥 암기를 좀 해주시길 바래요. 맞죠? 극한의 성질로 진행하는 게 맞고요. 그때는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모가 0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 수렴값이 0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 분모에 대해서. 다음 두 번째 봐봐. 그럼 gx에 대해서 있고 gx분의 fx라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렇게 됐을 때 각각 존재하게 되면 리미트 fx도 그럼 존재하게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잖아. 자, 간단하게 얘기할게. 봐봐. 니은은 어쨌건 수렴한다고 얘기를 했지. 둘 다. 그치? 그럼 곱하기 자유롭지? 그럼 두 개를 곱해버리면 식 뭐 나오니? fx만 나오는 거 맞아? 그러니까 수렴한다 라고 성립한다고. 극한의 성질을, 기본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한 거야. 오케이? 자, 계속 디귿 보자. fx 값이 존재하게 된다면 g의 fx 값도 존재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자, 무조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일단 알고 있어야 돼. 이거는 왜냐면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야. 이런 거 디귿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보기가 조금 애매한 경우도 있는데, 디귿 같은 경우는 살짝 내가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 봐봐. 디귿이 지금 이렇게 돼 있지. fx 값이 존재하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야? 2로 갈 때 fx가 만약에 존재하게 됐으면 그럼 리미트 g에다가 f의 뭐? x의 값도 그럼 존재하게 되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잠깐 봐봐 얘들아. 그럼 내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야, 얘가 야야야 봐봐. 이거의 값이 만약에 알파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볼게.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얘는 무슨 말이냐면 왼쪽에서도 알파로 가고 오른쪽에서도 알파로 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 오케이? 자, 그럼 얘도 봐봐. 얘도 그러면 알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원래 함수가 만약에 fx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 뭐 예를 들어 여기가 2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떤 값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된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y 값이 알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집중 잘하세요. 잘하세요. 간다. 하이. 그러면 여기는 알파보다 작은 수로 다가가는 거 맞지? 그지? 여기는 알파보다 큰 수로 다가가는 거 맞지? 그럼 우극한은 알파보다 큰 수에서 다가갔을 거고 좌극한은 알파보다 작은 수에서 다가갔었을 거란 말이야. 이해되니? 됐어? 그러면 내가 gx를 만약에 이렇게 설정을 해놓는다면 gx 자체에 대한 설정을 내가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알파라는 값을 기점으로 내가 이렇게 잡아놓을 거야. 그래서 알파보다 작을 때는 내가 그냥 얘가 나오게끔 이렇게 할 거고 알파보다 클 때는 내가 이렇게 나오게 할 거야. 그러면 연소가 아니잖아. 이어져 있지 않잖아. 좌극한, 우극한 다르게 나오는 거잖아.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가 아무거나 하나를 만든 것 뿐인 거야. 자, 다시. gx도 연속이고 fx도 연속이면 합성함수도 연속이다 라는 내용 우리 알고 있어. 오케이? 하나만 연속이면 연속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야. 됐니? 됐지? 연속을 내가 지금 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연속이면 좌극한, 우극한은 무조건 같잖아. 극한값은 같다는 조건은 무조건 가지고 나서 연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로 그냥 커다랗게 그냥 얘기를 해준 거고, 자, 극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가 돼. 겉함수 gx가 연속이 아니다. 그럼 속함수 fx가 연속이다. 그렇다고 해서 얘에 대해서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 마찬가지로 겉함수에 대해서 극한값이 뭐 같다 이런 얘기 안 했단 말이야. 그냥 안에 있는 것만 극한값이 존재한다,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겉함수는 알파에 대해서 큰 수에서 올 수도 있고 작은 수에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알파 값을 기점으로 해서 함수를 갈라놓게 된다면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지게 될 수가 있을 거란 얘기가 되겠지. 오케이? 자, 다음 리을 보겠습니다. 리을, 이것의 값이 각각 존재하게 된다면 얘의 값도 무조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얘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똑같은 식에 대해서 약분이 돼서 값이 존재하게 되는 건 어떤 의미야? 뭐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봐봐. 얘도 지금 보면은 fx 값이 존재하는 거지. 그지? 그리고 gx분의 fx 값이 각각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gx도 성립한, 이게 지금 이 니은이랑 리을을 한번 봐보자고. 니은이랑 리을을 한번 봐보게 되면 형태가 조금 다르지. 그지? 니은 같은 경우에는 gx가 분모에 있었고, 여기 리을 같은 경우에는 fx가 분자에 지금 있는 거잖아.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바로 뭐를 생각했으면 참 좋겠냐면, 얘들아, 잘 들어봐. fx가 만약에 여기도 그냥 뭐가 나오게 되면, fx도 그냥 뭐가 나오게 되면 0이라고 계속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된다고 따지게 된다면, 그러면 fx에 대한 2로 가는 극한값이랑 gx분의 fx에 대한 2로 가는 극한값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지. 그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gx에 대한 값이 존재한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 됐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만 그냥 나타내줄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야.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이 문제. 됐지? 다음 152번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52번은 되게 괜찮은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부등호가 들어가게 됐었을 때 우리가 교과상 152번, 얘들아 봐봐. 부등호가 들어가게 되면 교과상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샌드위치 정리. 근데 샌드위치 정리는요, 풀이 과정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라고 돼 있고요. 다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돼 있고요. 얘보다 크거나 같다고 돼 있죠. 다시 fx는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입니까? fx는 2x 제곱에 마이너스 x, 빨리 알려줘.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아? 됐어? 됐죠? 자, 이렇게 돼 있었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단 x분의 f의 x 플러스 1, x분의 f의 x 플러스 1. 근데 x가 어디로 간다고 얘기를 했냐면 0으로 가는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맞지? 자,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자, 얘들아. 봐봐. 쫄 게 전혀 없어요. 그냥 fx 있잖아, 여기는. 그지? 근데 여기는 f에 x 플러스 1이 있지? 저거에 관련된 걸로 바꿔주면 돼. 그러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1 대입할 거란 얘기야. 다시. 그럼 f에 x 플러스 1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쓰는 x는 전부 다 똑같은 x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x 플러스 1을 대입시켜버리면 좌변, 우변도 전부 다 x 플러스 1을 대입시켜줘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x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에 x 플러스 1에 플러스 2.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도 2에 x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에다가 마이너스 1까지 해놓고요. 계속 어떻게 하라 그랬어? x로 나누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전체를 그냥 x로 나눠줄 거란 얘기야. x로 나눠줄 거란 얘기야. x로 나눠줄 거란 얘기야. 오케이? 거기다가 뭐를 때리라고 했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다시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다시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걸 각에 대해서 때려주라고. 근데 어차피 샌드위치 정리로 들어가게 될 거니까 얘에 대한 극한값 구하고 얘에 대한 극한값 구해서 같은 걸 보이게 된다면 얘도 걔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잖아. 오케이? 가자. 얘 정리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위에는 앞에 거 뭐 나와? x의 제곱에 플러스 2x 나오니? 맞아? 그럼 얘까지 해버리면 플러스 x라고 쓸 수 있게 되겠네. 그지?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1, 여기서 마이너스 1, 여기서 플러스 2. 맞냐? 빨리 나 도와줘. 몇 나와? 플러스 2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 얘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고. 자, 위에 거, 밑에, 이쪽은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쪽은 리미트 x분의 위에 어떻게 나와요? 앞에 거 2x 제곱이고요. 얘 해버리면 2x인데 얘 해버리면 4x지. 얘까지 해버리면 뭐 나오니? 플러스 3x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그지? 여기 플러스 2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없어지. 여기 왜 안 없어졌니? 이거 문제 좀 이상하게 나왔네. 여기가 원래 없어지게 나왔어야 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식이 잘못 쓰신 거 아니에요? 어디요? 더하기 x 마이너스 1. 맨 뒤에가 마이너스 2였니? 앞에가 플러스. 아이 빌어먹을. 봐봐.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럼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봐보자 계속. 자 그럼 얘는 x의 제곱 어쨌건 살아있고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2x 얘까지 하니까 플러스 3x니?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얘는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니까 없어지게 되겠지? 오케이. 왜냐면 봐봐. 분모가 지금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극한값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분모에 x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분자에도 x가 하나 있어서 약분이 되어야지만 극한값을 존재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근데 어쨌건 얘는 2x라고 돼 있으니까 x가 0으로 가버리면 사라지게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뭐만 살아남아? 3만 살아남을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3만 살아남을 거야. 됐어? 그러니까 얘에 대한 극한값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3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가 있게 되겠죠. 됐습니까? 됐죠? 오케이. 정리해 주세요. 시작.